대추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4월 7일) 나라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사시에 비변사에서 비밀 공문이 왔는데 영남 관찰사와 우병사의 장계에 의한 공문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여수의 전라좌수영에서 이순신께서 1592년 4월 7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문세 씨가 부릅니다. 옛사랑.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눈 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 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엔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오늘 읽은 이순신 일기의 그 나라의 제삿날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날은 그 중종의 두 번째 부인 문종 왕후의 그 제삿날이었습니다. 문종 왕후는 그 8년간 섭정을 하면서 살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권세를 이용해서 외척을 비호했고 윤원형 등 그 윤원영, 윤원로로 유명한 그 소윤, 대윤 뭐 이렇게 가면서 그 당파를 만들기도 했고요. 남동생들이 급부상하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던 왕비였습니다. 예, 오늘 그분의 그 제삿날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그 지난주에 이어서 다중지성의 정원의 그 자율평론과 노동자 연대에 게재된 그 글들에서 빛의 혁명 183의 그 서평과 관련해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호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이어졌던 그것을 읽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논쟁의 시작은 2025년 9월 2일에 노동자 연대에 발표되었던 서평 빛의 혁명 183 조정환 지음 갈무리 자율주의에서 좌파 개혁주의로라는 그 글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이 글이 게재된 직후인 9월 6일에 자율평론에 답글이 실렸는데 그 글은 빛의 혁명 183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비판에 답하여 였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는 저희가 그 9월 2일에 발표됐던 빛의 혁명 183 자율주의에서 좌파 개혁주의로를 한번 읽어드렸고 여기에 대한 답글이었던 빛의 혁명 183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비판에 답하여를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조정 선생님이 자율평론에 발표했던 빛의 혁명 183에 대한 노동자 연대의 비판에 답하여에 대하여 다시 또 그 답글이 올라왔습니다. 9월 23일에 그러니까 같은 해 9월 23일에 빛의 혁명 183 서평에 대한 조정환의 비판에 답하며 개혁이냐 혁명이냐 하는 물음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노동자 연대 560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판, 반비판, 또 비판 이렇게 가면서 그 지금 계속 그 연재되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그 비판을 한번 서로 따라가면서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수 이문세 씨가 부릅니다. 붉은 노을.
깨물든 노을 바라보면 슬픈 그대 얼굴 생각이 나 고개 숙이네 눈물을 나 아무 말 할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마 저 대답 없는 노래 불빛에 놓네 그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며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것 알아요 후회 없어 저 다른 노을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마 저 대답 없는 노래 불빛에 놓네 어디로 갔을까 사랑하던 슬픈 그대 얼굴 보고 싶어 깊은 사랑 후회 없어 저 타는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마 저 대답 없는 노래 불빛에 놓네 그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것 알아요 후회 없어 저 타는 노을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마 저 대답 없는 노래 불빛에 놓네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마 저 대답 없는 노래 불빛에 놓네 (2025년 9월 2일에) 노동자연대 게재한 빛의 혁명 183에 대한 서평에 대하여 2025년 9월 6일에 조정환 선생님이 답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2025년 9월 23일에 노동자연대에서 다시 답글을 썼는데 그 답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빛의 혁명 183 서평에 대한 조정환의 비판에 답하며 개혁이냐 혁명이냐 하는 물음은 여전히 중요하다. 장호종 2025년 9월 23일 노동자연대 560호 진지한 토론과 논쟁은 사라지고 무시나 피상적인 물어뜯기가 판을 치는 요즘 같은 때에 조정환 씨의 진지한 반론은 반갑다. 먼저 그는 자신의 관점이 2000년대 초와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2016년 이후의 나의 관점 변화는 섭정의 틈새나 경로를 발견한 것이다. 나는 대의장이나 개혁장을 다중에게 강요되는 수동적 장이 아니라 다중이 개입할 수 있는 능동적 장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가 말하는 섭정이 무엇인지는 모아는 데가 있다. 아마도 현행 헌법에 개헌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을 뜻하는 듯하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조종안에 대하는 대중동원과 의회를 둘 다 활용한다는 좌파적 개혁주의의 정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좌파적이지만 여전히 개혁주의인 이유는 국가를 개혁해서 활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 시리자와 스페인 포데모스의 경험은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이 국가를 개혁하기는커녕 자본주의 국가에 포섭되어 운동의 요구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운동과 의회라는 양면 작전의 모순과 한계를 보여줬다. 나는 서평에서 이를 두고 좌파적 개혁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아래에서는 조종환이 제기한 쟁점 3가지에 대해 답해보겠다. 1. 노동계급은 사라지거나 덜 중요해졌나? 조종환은 20세기에서 21세기의 이행은 실업자, 불안정 노동자,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이 증대하면서 임금 노동계급이 축소되는 시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종환이 열거한 노동자들도 노동계급의 일원이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노동계급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해 생계를 위해 노동력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통적 노동자라고 생각되는 제조업 부문이 노동자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 서방 자본주의 나라에서 제조업 부문의 노동자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중국과 인도에서 늘어난 제조업 노동자들의 수만 해도 그 수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한국에서도 노동자의 수는 축소되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다. 전체 피고용자 중 신중간 계급을 제외한 노동계급의 비중은 최소 85%에 이르며 그 수는 1550만, 1640만 명이다. 여기에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포함하면 그 수는 1650만, 1740만 명이다. 이 노동자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인구의 압도 다수가 노동계급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제조업 고용 비중은 다소 줄었지만 제조업 자체가 쇠퇴한 것은 아니다. 그만큼 제조업 부문의 노동자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잉여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그들이 가진 잠재력도 더 커졌다. 서비스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전통적 노동계급과 처지가 다를 뿐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생각이 유행하지만 커다란 오해다. 이는 더 많은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과 권리를 지키려고 노동계급을 만들고 집단적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박된다. 금융, 철도, 화물, 마트, 보건, 의료, 교사, 학교 비정규직, 삼성전자 서비스 등 IT 노동자들인 네이버 자회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우기 시작한 것이나 전공의들의 노조를 만든 것은 그 최신 사례이다. 노동자들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할 뿐 아니라 다른 사회 집단이 갖지 못한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노동계급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 노동계급이 늘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차별당하는 수많은 사회 집단들과 그들의 저항을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다. 내가 다중을 혐오한다는 조종환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차별받는 집단이 똑같은 힘을, 특히 차별을 끝장낼 힘을 가진 것은 아니다. 노동계급의 힘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착취당하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집합적으로 착취함으로써만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축적된 자본의 힘으로 노동계급을 지배한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 이윤의 원천을 타격할 수 있다. 이 힘은 단지 고용주를 압박해 임금 등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서평에서 지적했듯이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실제로 벌이면 자본가들과 국가는 단순히 시간 끌기로 대처할 수 없다. 파업 자체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그것이 사회 전체에 끼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효과 때문이다. 이를테면 누가 부를 생산하는가, 국가는 중립적인가 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이문세 씨가 부릅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뿐. 나의 마음속에 항상 들려오는 그대와 같이 걷던 그 길가의 빗소리. 하늘은 맑아 있고 햇살은 따스한데 담배 연기는 한숨 되어 하루를 너의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은 흰구름 말이 없이 흐르고 푸르름 변함이 없건만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어느 지나간 날에 오늘이 생각날까. 그대 웃으며 큰 소리로 내게 물었지. 그날은 지나가고 아무 기억도 없이 그저 그대의 웃음소리뿐. 하루를 너의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은 싱구름 말이 없이 흐르고 푸르름 변함이 없건만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이 박근혜 윤석열 퇴진 운동은 애초에 헌법적 틀 안에 귀결될 수밖에 없었나? 조종환은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노동자들이 한 구실이나 즉각 퇴진대, 탄핵 논쟁, 운동권의 주도권이 거리에서 의회로 옮겨지는 과정 등에 관한 내 서술을 주도권 음모론의 함몰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박근혜 퇴진 운동 초기에 벌어진 퇴진 탄핵 논쟁은 그저 음모론 같은 게 아니었다. 2016년 11월 내내 퇴진운동 내 최대 쟁점은 운동의 슬로건을 즉각 퇴진으로 할지 탄핵으로 할지였다. 물론 즉각 퇴진이 반드시 헌법 밖 경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두 슬로건은 운동의 전망과 목표를 둘러싼 이견을 날카롭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기증의 운동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할지 아니면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해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정하는 경로에 의존할지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좌파와 민주노총 등이 운동을 주도하던 초기에는 탄핵론이 퇴진 행동 내에서 지지받지 못했고 다음 같은 입장을 채택했다. 탄핵 절차는 박근혜 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 연장하기 위한 버티기 시간 끌기와 다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지 않을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 국회와 사법부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요컨대 운동 초기에 즉각 퇴진 요구가 채택된 것은 처음부터 논쟁의 산물이었고 좌파가 운동을 주도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10월 말에 박근혜 퇴진 집회가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운동에서 대중의 자생성은 상대적 소수의 의식적 노력과 상호작용하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 민주당은 12월 3일 최대 규모의 퇴진 집회를 거치면서야 비로소 탄핵안을 준비해냈다. 노조 지도자들과 정의당은 탄핵안 추진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철도 파업을 중단시켰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노동계급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조종환이 12월 27일에 쓴 퇴진 대 탄핵인가 퇴진과 탄핵인가는 이 시기의 논쟁을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재헌 활력의 섭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다. 머지않아 정부를 구성하게 될 민주당이 통제할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얘기인 듯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주당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당시 투쟁의 세력 관계 변화 과정을 음모론으로 보는 조종환의 관점은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노동자들이 한 구실을 과소평가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은 주말에만 집회를 했다. 주중에도 매일 시청 광장 앞을 지키며 퇴진 촛불을 이어간 것은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들이었다. 당시 파업에 참가했던 철도 노동자들은 촛불이 옮겨 붙기 전부터 광장을 지켰다는 자부심, 새로운 역사를 내 엉덩이로 써냈다는 우쭐함을 느꼈다고 한다. 주말 촛불 집회 참가자들의 구성도 노동계급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참가자들의 사회적 구성을 보면 노동자 58.5%, 대학생 청년 24.7%, 자영업 16.2%였다. 그중 청년도 대체로 미조직 노동자일 가능성이 컸다. 사회적 구성 면에서만 노동계급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노동성과 투쟁성 면에서도 노동계급은 특히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 30일 민주노총 하루총파업은 12월 3일 전국적으로 230만 명이 참가한 시위가 일어나는 데 선도자 구실을 했다. 11월 30일 민주노총 하루총파업은 사실상 총파업이 아니라 제한된 부분의 파업이었단 데다 단기간에 그쳤지만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효과는 작고 작지 않았다. 조종환은 철도 파업 종료에 관해서도 당시 운동 내부의 전술적 고려 및 선택과 관련된 논쟁적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업 장기화의 한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철도 파업을 끝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11월 16일, 11월 21일에 이어 12월 7일 세 번째 시도의 끝에서야 이들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종료시킬 수 있었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그만큼 강했던 것이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그 이틀 뒤인 9일이었다. 운동의 전선 확대 필요성 때문에 철도 파업을 종료했다는 주장은 파업이 퇴진 운동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포퓰리즘의 발상이다. 그러나 광장의 정서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는 달랐다. 당시 철도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큰 환영과 호의를 받았다. 따라서 합헌적 탄핵 절차로 수렴된 것은 예정된 결론이 아니었다. 오히려 노동자 투쟁을 위시해 이런 투쟁이 더 지속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다. 당시 헌재가 박근혜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조종하는 헌재가 그럴 리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훗날 폭로된 군부의 쿠데타 모의는 그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조종하는 올해 3월 말 헌재의 파면 결정이 지연되자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국민 다중은 헌법을 폭력으로 파기하려 한 윤석열과 양립할 수 없다. 만약 윤석열의 복귀가 사실로서 나타난다면 국민 다중은 12월 3일 밤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된다. 이 양립 불가능성은 진정시킬 수 있는 성적인 것이 아니다. 집회는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진정제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 헛된 희망을 불어넣어 적시 행동을 놓치게 하는 희망 고민의 장치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신뢰를 보내는 것에 비하면 이런 걱정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동물원이 부릅니다. 널 사랑하겠어. 내 뜨거운 입술이 너의 부드러운 입술에 닿길 원해. 내 사랑이 너의 가슴에 전해지도록.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면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어려운 얘기로 너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어. 그 흔한 유희로 이 밤을 보낼 수도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제는 알아줬으면 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3. 개혁이냐 혁명이냐 하는 물음은 의미 없는가? 개혁이냐 혁명이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부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개혁을 위해 투쟁해야 하느냐는 쟁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혁명가들은 개혁을 위해 투쟁한다. 문제는 과연 개혁 운동만으로 충분한가? 그리고 어떻게, 어떤 전망 속에서 개혁 운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개혁주의자들은 개혁운동만으로 충분할 뿐 아니라 개혁운동이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혁명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운동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에도 반대한다. 이는 특히 앞서 언급한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사용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운동을 자기 제한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박근혜 퇴진운동의 결과가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예정돼 있었던 것은 아니다. 노동자 연대가 주장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자신들의 힘을 사용했다면 사회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은 아니어도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 설사 결과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등장하더라도 노동자들은 더 유리한 세력 관계에서 새 정부를 맞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문재인의 노골적인 개혁 배신에 맞서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은 혁명적 상황이 아닌 때에 또 개혁이냐 혁명이냐 하는 문제가 의미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쨌든 조종환의 주장은 혁명에 반대하는 것이지 개혁이냐 혁명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물음은 어떻게 하면 혁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하는 것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조종환은 설사 혁명이 성공하더라도 결국은 타락하기 마련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자들과 경제적주의자들의 견해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컨대 조종환은 러시아에서 혁명주의적 볼셰비키의 무장 봉기가 성공했지만 당 관료 지배의 국가 자본주의로 귀착되었다며, 레닌이 더 오래 살았다면, 스탈린이 아니라 트로츠키가 후계자였다면, 독일 혁명이 성공했다면 등등의 가정법은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 무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17년 혁명 자체가 스탈린이라는 괴문을 낳았고 결국 1991년 최종 소련 해체로 귀결됐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선행한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라고 보는 매우 초보적인 논리적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식이라면 역사의 경로를 바꾸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1917년의 러시아와 1991년의 소련 사회를 운영했던 사회계급 사이에는 인적, 물적 연속성이 전혀 없다. 1917년 이후 몇 해 동안 혁명 러시아를 실제로 운영했던 것은 노동자, 농민, 병사 소비에트였다. 소비에트는 역사상 어느 선진국에서도 시행된 적이 없는 높은 수준의 직접 민주주의를 포함해 민주주의를 구현했다. 혁명 이후 몇 해 동안 러시아 노동계급은 내외부의 공격에서 그 성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다. 그러나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백군 장군들과 함께 일으킨 내전 때문에 러시아 노동계급은 거의 몰살당했고 산업의 붕괴로 노동계급의 물질적 토대도 파괴됐다. 러시아 노동계급은 노동자 국가를 통제할 힘을 잃었고 1928년에 이르러서는 노동자 계급과 유리된 관료 집단이 스탈린으로 대표되는 완전히 권력을 장악해 러시아를 서방 자본주의 열강과 경쟁하는 자본주의 국가로 변모시켰다. 이 과정은 전혀 필연적이지 않았다.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고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는 데 성공한 러시아 혁명은 외부의 압력으로 질식당했다. 혁명이 국제적으로 특히 독일 확산되지 못한 것은 산소 호흡기마저 땡볕이었고 스탈린주의 관료의 반혁명은 마지막 심장박동마저 멈추게 했다. 누군가가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그는 결국 죽을 것이다. 이윽고 그의 피부색은 끔찍하게 변할 것이고 심지어는 썩어서 구더기가 기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구도 죽은 사람 자신이 그 피부색과 구더기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를 교살한 자가 누구인지를 말할 것이다. 그가 죽은 뒤의 모습을 보고 생전에 활기에 넘쳤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러시아 혁명에 교살당했다고 러시아 혁명이 활력에 넘쳤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노동자들이 옛 국가를 파괴하고 과거와 완전히 다른 사회를 건설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 자신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당시의 러시아와 독일, 그 밖에 여러 나라에서 혁명가들이 저지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혁명이 시작된 뒤에야 혁명적 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너무 늦고 일상적 시기에 혁명적 정당 건설에 삭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독일의 혁명가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구체적 상황이 다르므로 혁명에 이르는 과정도 새로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좌파의 실천과 비교해보면 당대의 혁명가들에게서 배우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 훨씬 많다. 제국주의에 맞서는 법에 관해 레닌과 트로츠키가 많은 것을 알려준다. 무엇보다도 독립적이고 충분히 단련된 혁명적 조직의 유무가 사활적이다. 위기가 심화하는 오늘날에 개혁이냐 혁명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물음 중 하나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규빈이 부릅니다. 눈의 꽃.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거미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바람이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워 오네요.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 지금 올해에 찾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대를 안아요. 약하기만 한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데 그저 내 맘이 이럴 뿐인 거죠. 그대 곁이라면 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늘이 지나고 또 언제까지라도 우리 사랑 영원하길 기도하고
한데 어떤 날도 눈물에 젖었던 슬픈 밤에도 언제나 그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지금 오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을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울지 말아요. 나를 바라봐요. 그저 그대 곁에서 함께 있고 싶은 맘뿐이라고. 다시 그댈 놓지 않을게요. 끝없이 내리며 우릴 감싸온 거리 가득한 눈꽃 속에서 그대와 내 가슴에 조금씩 작은 추억을 그리네요. 영원히 내 곁에 그대 있어요. 오늘은 1592년 4월 7일에 여수의 전라자수영에서 이순신께서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연대와 자율평론 사이에서 그 오갔던 비판과 또 반론을 읽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동자연대와 자율평론 사이에서 그 왔던 마지막 그 반론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중의 자기 해방에서 국가와 공통장, 국가 중심에서 공통장 중심으로의 역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4월 7일 나라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사시에 비변사에서 비밀 공문이 왔는데 영남 관찰사와 우병사의 장계에 의한 공문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무너져 내리는 감정들, 붙잡아도 손틈 사이로 흩어져 하염없이 흘러내린 눈물 때문에 자꾸 나는 시선 둘곳 찾아 헤매고 있어. 나를 떠나지 마. 그 말 한마디가 그때는 왜 그렇게도 힘들었는지 내 곁에 머물러줘. 그 말 한마디가 그때는 왜 그렇게도 힘들었을까. 빈틈없이 나를 채운 부서져